뉴욕 하면 생각나는 것, 센트럴파크. 그럼 서울 여의도는요? 바로 여의도공원이죠. 금융과 산업화의 대표 도시에서 공원이 랜드마크로 손꼽힙니다. 생각해보면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도시가 만들어지고 역으로 잃어버린 자연이라는 공간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동네 클래스에서는 도심 공원의 재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도심 속 공원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 알고 있죠? 도시 안에 숲과 녹지가 있어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고 자연과 사람의 공생, 경관 보호, 그리고 휴식과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를 이야기할 때면 자주 인용되는 말, 센트럴파크 설계자인 프레드릭 로우 옴스테드는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100년 후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심공원은 코로나19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비대면 고립된 시대를 살면서 도심공원은 불안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여겨질 정도였으니까요. 공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뒤 일부 땅에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금으로 나머지 공원 부지를 새롭게 만들어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는 세금을 많이 쓰지 않고 공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좋고 사업자는 주택을 지어 수익을 내는 차원이죠. 특히 2020년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1호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경기도 의정부 직동공원은 2018년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야외 공연장, 광장, 다목적 체육시설, 쉼터 등이 있는 공원입니다.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는 불법 시설물들로 경관 훼손이 꽤 심했다고 합니다. 또 공원 조성과 함께 들어선 아파트도 인기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5개 공원을 선정해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에서 첫 사례인데요. 공원마다 특색 있는 테마를 적용해 공원과 주거지가 어우러진 녹색 도시로 변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여기 2019년 국토부 자료인데요. 광주는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공원 조성 계획률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왔습니다. 2020년 광주시 보도자료에서는 민간공원 9곳이 조성되는데 비공원 비율이 평균 9.7%입니다. 즉 전국 평균보다 낮아 쾌적하다는 거. 또 지자체 중 공원 비율을 가장 높게 확보해 민간공원 개발사들이 90%가 넘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거죠. 광주광역시는 도심공원을 만드는데 진심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민간이 만드는 공원 중에서도 중앙공원 1, 2지구는 비공원 비율이 낮다는 점, 공원 면적이 광주공원 통틀어 가장 크다는 점이 체크포인트입니다. 3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압도적으로 공원 면적이 넓은 광주 도심의 허파라고 부를만 합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광주 중앙공원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중앙공원 중심에는 쾌적해진 풍암호수와 다양한 기능을 가진 8개의 테마숲이 어우러진 숲 기반 도시공원이 됩니다. 공원 안에는 도시정원센터, 힐링캠핑장, 넓은 잔디광장, 빗물생태원, 한국야생식물온실, 어린이 피크닉 마당 등 공간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히 풍암호수는 기존 농업용 저수지가 아닌 3등급 수질, 친수형 휴게 공간을 갖춰 도시호수공원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전과는 다른 쾌적한 호수공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향 일산, 수원, 광교 등 수도권 신도시를 보면 호수공원을 만들어 도시를 알린 사례가 있죠. 신도시 호수공원에서는 휴식, 산책, 조깅을 하고 체험학습장, 카페거리, 상업시설이 자리 잡아 외부 사람들도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광주도 중앙공원이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 입지만 보더라도 시청, 상무지구, 월드컵 경기장에 위치한 광주의 중심에 있거든요.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파크,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중앙에 있는 공원은 상징성이 큰데요. 이곳 역시 중앙공원의 변신은 곧 광주 도심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현장에서도 잘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 동네가 포암동인데 자주 다녀요. 애들이랑 애들 엄마랑. 광주 시민이면 아마 다 알고 있기는 한데 이용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아파트를 지어주면서 그 공원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재개발해서 공원, 아파트, 그다음에 오락시설 이렇게 한다고 소문이 들었는데 됐으면 좋겠죠. 캠핑장도 생기고 애들 놀 수 있는 광장도 생긴다고 하니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그냥 가볍게 갈 수도 있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광주 하면 딱히 생각나는 공원이 없기는 한데 이번에 새로 개발이 되면서 광주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알려드리자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공원 속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데요. 도심의 쾌적성을 갖췄다는 이유로 주택 수요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광주에서도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나온 분양단지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분양해 2달 만에 완판된 위파크 마룻공원에 이어 광주 도심 대표 공원인 중앙공원에는 롯데건설이 2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1블록과 2블록에 나눠 최고 28층 39개 동 공동주택 2,772가구를 건설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민간공원 특례 사업, 그 중에서도 광주 중앙공원 등을 살펴봤는데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도심에서 공원의 역할은 날로 커질 것 같다. 공원은 도심의 위상을 올리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를 깨닫고 갑니다.